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까지 지난날은 너무 더웠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했다 이랬는데 또 이 지금 기온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기온이 우리가 집회 끝날 때까지 잘 버텨주면은 우리 영혼이 또 뭐 오면 오는 대로 또 뭐 답은 또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신경 안 쓰겠는데 어쨌든 제가 더운 날 지난달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바람도 불고 햇볕도 좀 가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배우니까 제가 덜 미안하고 오주 신금에 대한 감사는 더 배로 증가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다른 사업장들 다 바쁜데 자기 투쟁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구몬지부도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연대하겠다는 말뿐이고 올라오는 대로 서울 올라오면 올라오는 만큼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 그러니까 힘차게 전화한 지국 알아서 그 현장 관리자들한테 전화 돌리지 마세요. 구몬 전체적인 비리기 때문에 어떤 지국이 전화했고 전화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지국을 찾기 이전에 정동영도 추천하겠다고 했으면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올라온 대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여는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우리 집회 시작 때부터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아마 집회를 시작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몬지부에 버금가게 더 진솔하고 더 애절하게 항상 오시면 참 발언을 열심히 좀 잘해주세요. 발언을 해주시는 비준규 투기장 이경옥 위원장님 모시고 연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조합원 동지들이 오시니까 저보다는 조합원님들이 훨씬 더 환대를 받으셨어요. 왜냐, 진짜 훌륭하신 지부장님이시다. 조합원을 하늘같이 알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대로 투쟁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정양출 지부장님께 힘찬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오기 되게 만만치 않고 또 이제 잠까지 주무시고 토요일날 집회나 이런 투쟁이 있으면 또 거기에 꼭 참석을 하시고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열정을 어떻게 할까, 그 열정에 떠는 건 교원 구몬 사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기업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원을 시작으로 해서 또 재능도 있고 거의 준재벌이잖아요. 뭐 지역의 재능 같은 경우도 인근에 땅들 다 사들여 갖고 뭐 교육 시설들 만들고 지들끼리 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뭐 시내 중심가에는 재능의 간판이 안 걸린 곳이 없어요. 또 이 을지로 사거리에 이 아까 우리 방과후의 김경희 위원장님이 어쩜 이렇게 찾기 좋아요. 이런 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남들 눈에 잘 띄는 금빛 번쩍번쩍한 빌딩이 교원 빌딩이었다라는 거 오늘 아셨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오실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서대문에서 가깝고 노조 사무실에서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가 연맹 특고 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우리 킥 노동조합, 또 우리 방과후 노동조합 해서 우리 오늘 교원 구몬의 교사대회에 꼭 참석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대리 동지도 있고 택배 동지들도 있었지만 그 두 노동조합은 못 오시고 우리 퀵 서비스와 우리 방과후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산별 연맹에서 특고의 직종이 많은 곳이 저희 서비스 연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연맹은 연맹 서비스 특고 노동자 하루 종일 투쟁하는 날로 잡아서 열심히 서울 지방노동청 앞에서도 투쟁하고, 또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도 하고, 파이낸스 빌딩 앞에 가서도 우리의 특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로 모이고 우리끼리 따로따로 투쟁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싸우기 되게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조직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조직 사업하고, 또 조직이 있어야 투쟁을 하기 때문에 조직 없이 투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조직하고 있는데, 어저께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갔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싸우는 조직 혹시 알고 계시나요? 퀴즈입니다. 어딜까요? 대리 동지들은 진짜 뭐 일치월장 해갖고 작년 올해 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데, 조직도 엄청, 그건 이제 우리 서비스 연맹 내에서 투쟁 잘하고 있는 조직인데, 민주노총 내에서 투쟁은 투쟁 뭐 엄청나게 싸우는 조직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건설 동지들이에요. 건설 동지들이 오늘도 상경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은 지금 몇만의 조합원들을 조직을 하고, 그때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그 일용직으로,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면서 일당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노동조합을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 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한테 노동기본권은 아주 중요하구나. 우리는 법보다 또 주먹이 우선이라고 해서 열심히 때려박고 싸웠는데, 이제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거네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또 입법 투쟁까지 열심히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연맹 내에 우리 특고 노동조합들은 규모도 작고, 아직은 우리가 건설 초기에, 건설 노동조합의 초기에처럼 우리는 조직을 확대하는 지금 전략 사업들도 하고 조직 확대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도 조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노총 안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상반기에도 열심히 투쟁했지만 ILO 핵심 협약이 ILO 총회에서 비준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거 이행되지 않고 협약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반기에도 계속 투쟁을,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투쟁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 기본권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학습지 재벌들이, 준재벌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면 우리는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교섭 계속 해태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구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재능에서 일하고 있는 재능개혁에서 일하고 있는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특히나 더 정양출 지부장님은 더 화가 나시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분노를 모아서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조직하고 투쟁합시다. 그 길에 저희 연맹도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열심히 투쟁하고 또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그래서 적부심으로 어저께 나오시긴 했지만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몸인 거죠. 실제로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결의하는 오늘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가 88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 또 특고 동지들도 7월 3일,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다수가 복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발언해 주시기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분노가 하늘 찌르는 게 아니고 저는 안 찔러요. 저 하늘을.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만 구몬 교사들이 지금 찌르고 있지 어디 이렇게 제가 뭐 저는 안 찌릅니다. 저는 수행 중입니다. 네. 도를 닦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대 발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울산에서 이제 특고 기자회견 할 때 이제 방과후 선생님 뵙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서울 올라오니까 또 위원장님을 또 뵐 수가 있네요. 역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되나 봅니다. 급이 다르네요. 네. 자,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활동한 지는 4년이 됐고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이제 한 지는 만 2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발언하는 게 가장 낯설고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같은 식구라는 느낌 때문에 부담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학습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방과후 노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뭐 그거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생긴 지는 사실은 그 특기 적성으로부터 시작하면은 한 30년 가까이 됐고 방과후라고 해서 시작한 거는 2006년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전국에 13만 명 정도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사용자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돈은 학부모가 주고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학교에서 받아서 강사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저희는 나가는 학교가 한 곳이 아니라 많이 나가시는 분은 월화수목금토해서 6군데 나가시고요. 최하 2-3곳에서 5-6개를 나가시기 때문에 일단은 강사들이 좀 소속감이 없고 강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서울의 구산초등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구산초등학교에 한 30명의 방과후 강사가 있으면은 강사들끼리 얼굴도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분들이 어떤 그 연대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개개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만들기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며칠 전에 학비에서 100분께서 삭발식을 했잖아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정말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 하면서 언제 한번 저 삭발 한번 해볼까. 예, 제발 삭발 한번 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청하고 면담은 할 수 있지만 교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조 필증을 일단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미비하다고 해서 더 이렇게 그거를 그 부족한 거를 서류를 더 첨부해라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오늘 이 집회 마치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학습지도
저희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왔는데 저는 다른 그 특수고용직도 많이 있지만 항상 학습지가 존경스러운 게 저희는 고작해서 한 4년 정도 활동해왔는데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는 20년 이상 투쟁하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정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반가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집회하거나 이런 모임 있으면 뭐 몇 분 오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이런 분들 오시지 젊으신 분들 한 명도 안 오세요. 여전히 학습지도 그렇구나. 늙어야 철이 드는구나. 정말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자기들 일인데 왜 외면할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걸 정을 많이 느끼고 항상 학습지를 보면서 저는 힘을 얻어요. 특히 이제 언론에 최근 들어서 이제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기사가 10번 정도 나면은요 그 특수고용직 직종 중에서 반가워는 10번 나면 한 번 정도 나요. 맨 끄트머리에. 저는 그게 대해서 사실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투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 직종에 항상 빠지지 않는 학습지나 택배나 퀵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편안하게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투쟁하셨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이 투쟁을 해야지만 특수고용직 하면 모든 분들이 그게 반가운 강사들도 있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연대할 수 있고 또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에서 저희들을 잊지 않고 또 작년부터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꼭 우리도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교섭도 할 수 있고 언젠가 제가 또 삭발도 할 수 있고 그때 오셔서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겨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쟁!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20년 하면은 대한민국을 쩌렁쩌렁 울리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맑은 빛 어둠 속에 사라져 50이 넘은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눈에 흔들릴 때 내 어깨 잡아주던 그대 손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돈보다 생명 위한 세상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가야 해 즐거움 어려움도 함께하는 당신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그죠? 10년만 젊었으면 아주 그랬더니 공중부양까지 했을 건데,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지금 구몬이 이제 집회도 하고 있지만 현안 교수, 그다음에 단체 교수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한데 사측은 고용노동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현안 교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봤거든요. 근데 얘들은 우리한테 하는 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데가 답이 다르네요. 얘들은 정도영업을 한다 하면서도 부정영업을 하더니만 얘들은 뭐든지 거짓말을 하네요. 정말 더 열받는 거는 저희가 2년 반, 해수를 한 3년 됐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직도를 완성을 했어요. 저희도. 회사는 이게 그래. 공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절대 못 얻는 걸 갖다가 가지고 오라고. 미친 것들이지, 전부 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표본 정도는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거기 안에 구성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섭하자고, 현안 교섭하자고. 얘들은 문재인 아이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전화로, 지구가 뭐라고? 비리 온상인데다가 본사에서 총국장한테 전화하고, 총국장이 사업국장한테 전화하고, 사업국장이 지국장한테 전화하고, 지국은 지구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문 결론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 다시 알아봐라 이겁니다. 그러려고 장평순이가 그 돈을 주고 저 자리에 앉아놨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받으면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안 주면 일을 덜 시켜야 됩니다.顧問교사들한테는 몇 배 일을 시키면서 돈을 적게 주고, 지네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했다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내랍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미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대구 팀장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교육합니까? 사무실 가면 진상 엄마들 만나면 꾹 참고, 네 어머님,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지는 지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지는 그렇게 잘났어? 이대구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장평순이가 니한테 돈 주는 거는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야. 장평순이가 뭐라 했어? 정도영업 하랬지? 네가 그따위 앉아있으니까 정도영업이 안 되는 거야, 현실에서.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울로 지금 본사로 전화하는 사람들 지국 조사하지 마세요. 비리가 전국에서 있는데 뭘 조사를 해? 앉아갖고 있지 말고, 앉아서 핸드폰 들지 말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실제로 조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 없으면 나한테 돈을 주세요. 내 돈 주면 나는 여기 서가 있는 사람들 이상으로 일 열심히 해서 장평순이를 갖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름을 갖다 더럽히지 않고 정말 정도영업하고 깨끗한 회장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열받았거든요. 그러고 우리 쌤들도 지금 열받았어요. 자기가 본사 전화했는데 좀 있다가 지국장에 쌤 본사 전화했어? 뭐 하는 짓이에요? 참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인간들은 우리가 더 뭉칠 수 있게 만들고顧問교사들이 뭉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난달에도 그렇고 저 따뜻한 시원한 곳에서 우리는 더운데 여기서 밥을 먹고 집회를 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저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저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평순이가 시키든지 아니면 평순이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밥줄을 위해서. 그럼 지 밥줄은 중요하고 내 밥줄은 안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은 돌고 돌아 윤회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모레 그게 다시 나옵니다. 저는 남을 욕하고 하고 싶진 않지만은 기본 교양은 적어도 인사팀 팀장 정도 되면은 전화가 오면은 공손히 받고 그게 화가 나더라도 정중하게 설명을 해주고 끊고 부드럽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어야지. 어디서 시정 잡배가 하는 식으로 그냥 전화를 그냥 냅다 끊고. 정말 열받았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데는 정말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을 또 무시당한 구몬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오늘 그 현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그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암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최복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몬교사로 11년 차 일하면서 본사에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 지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전화를 해요. 그럼 우리 그 사회가, 우리 국가가 법치국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인계, 입퇴회, 그리고 그 선생님, 부모 선생님 들어왔을 때, 해지했을 때 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들을 처리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국에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지국의 지국장은 어느 소왕국의 왕인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선생님들을 윽박지르고 21세기에 그 개인을 존중하고 그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 그 인권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국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좀 두렵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엄청 떨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저도 피해 안 받고 이렇게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구몬이라는 지국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전화하면 이제 그때 처음에 전화했을 때 제가 한 8가지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내려보냈어요. 저희 지국에. 감사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했더니 하여튼 그 본사에 전화해서 처음에 전화했을 때하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 감사 2번 왔을 때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네 선생님 그렇습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할 테니 시정이 안 되면 다시 또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관리자하고 인사과하고 거의 동일시 된 것 같아요. 그럴 리 없다. 뭐 이미 다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그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그 회비를 그 관리자가 중간에 그 가로채간 거에 대해서 감사 왔어요. 하루 하고는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징계 처리가 된 건지 저기 해당 그 지구장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긴 했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전금 제 회원이 수업하다가 남은 돈을 저 몰래 관리자가 다른 회원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남의 그 회원 돈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회원한테 전금할 수 없죠. 이게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직 어떻게 처리됐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26년 차 된 선생님 교실에 이분이 퇴회가 많다. 관리자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다른 신입 교사를 거기에다가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그 신규 입회를 전부 다 그 새로운 선생님한테 줬어요. 부모는 지역주의예요. 자기가 맡은 그 지역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어쨌든 그 들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해당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지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그 지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 지국에서 또 일어났었던 거예요. 한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말을 안 듣는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 우리 그
구봉교사들은 출근의 의무 없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인데 무슨 출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선생님이 필요하면 출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관리자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그 선생님 관리하는 지역에 새로운 선생님을 투입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입회를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이나 한 건지 저는 한번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문제를 본사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관리자들을 통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 건도 그 인사팀에 전화했을 때 다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해당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데 본사에서는 다 처리됐다고 합니다. 뭘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충 처리가 들어왔을 때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보충 처리에 참가시켜서 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처리하고 회사는 지금 거의 그 중간 관리자들이 회사와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자들 편에 서가지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지도 좋지 않아질 뿐더러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 또한 문제가 되고 우리는 노동조합은 선생님들을 대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편에서 분명히 그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일을 처리할 부분도 있으니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보충 처리에 저희가 참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정 저희 앱에 지금 빠르게 올리고는 있더라고요. 상해보험 그리고 규정 얘기하니까 선생님들 보고 규정 잘 지키라고 5월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관리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잘 지키고 확정 짓고 이런 일들은 다 중간 관리자들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말했더니 선생님들한테 회원들한테 사인 잘 받아오고 이런 교육을 지국에서 하고 있어요. 전 지국의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띄워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입퇴회 그 다음에 인수인계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규정을 앱에 공시해 주시고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자 편에서 일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도 그 입장들을 잘 대변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인사과 감사팀 똑바로 일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그랬죠. 저도 20년 구문교사 했거든요. 20년 넘게. 저도 하려면은 나는 몇 달 며칠 걸려요. 그러니 요만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귀한 연대반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였지? 킥스업스 위원장 김영태 위원장님 모시고 연대반은 들어보겠습니다. 예. 킥스업스 위원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틀린 것 같지 않고 전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걸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우러 나가던 내 일을 홍보하러 갈 때 그 속이 든든해야 그런 표현하는 건데 이런 되지도 않은 좀 욕함 개 같은 이런 대접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좀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정신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저희 킥도 사실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연대 발언해 주신 동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고충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충처리는 사측의 입장도 있고 실제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입장이 있어요. 노사가 자기 얘기하는데 중간에 있는 제3자가 꼭 개입된 노3, 사3 중간
사가 개입된 그런 고충 처리가 그런 어떤 협의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킥도 그렇고 학습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반가워도 있지만, 근데 이런 교사에 대한 처우가 또 이런 대우가 좀 비인간적이고 개 같은 경우라고 해서 좀 공분이 듭니다. 저희는 뭐 연대하는 동지로서 우리 교사님들, 우리 동료 노동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연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기 안 하는 거죠. 노동자성 인정 안 하는 거죠. 교섭 안 되는 데도 있고,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 한번 당장 여기 지금 교원은 뭡니까? 지금 교원은 여기 문제는 뭐죠? 단체에서 구호 한번 해보려고. 즉각 단체 교섭 나와라만 하는 겁니다. 즉각 단체 교섭 나와라! 주제! 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각자가 여기 와서 움직이는지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지금 이제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불러봅시다. 자, 시작.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죠. 봤으면 정도 영업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근데 얼마나 많은 가다가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구원대회들이 누구 돈으로 살아요? 한방공공 연수원 무슨 돈으로 살아요? 빨간배 선생님 주말에도 출근해 제발로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구몬선생님들도 지금 현장에서 그만두시는 분 보면은 돈이 안 돼서 그만둔다고 따져가서 보면은 대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빨간펜은 전집을 파는 거고, 저희들은 뭐 35,000원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든 솔직히 노동자는 돈을 벌러 다니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지, 돈을 상납하러 다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뛰도 고쳐야 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의지가 없으면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도 의지가 없습니다. 이 바쁜 세종호텔 이제 지금 농성 중인데, 그 와중에도 연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종호텔에서 나오셨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차현숙 사무국장님 오셔서 연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호텔 앞에서 오늘로 38일차 농성장을 지금 차려놓고 있는데요. 5월달에 차릴 때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근데 벌써 저도 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니까 어제 집회를 했는데 37일인지를 아마 뒤풀이 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 선전전 하러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38 숫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면서 야,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주명건이 한 달 안으로 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명건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수익재단이에요. 수익사업체죠. 근데 그러니까 구몬도 역시나 그 학습지 교육 사업이잖아요. 역시 세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된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교육 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여기 와서 구몬 쌤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육을 가르친다는 재단 내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재단에서들 아니면 회사에서 노동자들 이렇게 착취를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아주 악랄한 그런 자본가들의 정말 본질적인 그런 행태인데요.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저희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세종호텔에 입사한 지 지금 12년 차인데 그 중에 9년째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론 여기 재능 교사들이 계시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교사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도 만만치 않게 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좀 해고자를 좀 복직을 시키면서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잘 좀 싸워볼까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 투쟁을 좀 접어보려고 농성장을 차리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주명건 회장이 세종호텔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는데 사법농단의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임종원이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고요. 또 제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판사가 사위예요. 그래서 이 사법농단에 아주 그 집안이 제대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명한도 역시 그 사법농단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증인으로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빵빵한 이 법적인 거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서 호텔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본인들의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300명 넘게 있던 직원들이 지금은 채 150명도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필요하면 불렀다가 아니면 있는 사람들이 땜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잘 바꿔볼까 하고, 세종호텔에는 노조가 두 개가 있어요. 친사측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친사측 노조이다 보니까 회사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사인을 해주고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내일 토요일 날 1박 2일로 호텔 앞에서 희망 텐트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호텔을 한번 포위해보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 희망 텐트에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우리도 빨리 농성을 끝내야 될 것 같고, 구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같이 빨리 끝내서 이 길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실은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하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우리 아까 지부장님 돌을 닦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투쟁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동지들 이제 또 장마철도 다가오고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투쟁해서 꼭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밥에서 맛있는 밥도 준비하고 계시고 저렇게 우리 집밥 동지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밥을 먹기 전에 우리 학습지 노조 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철폐연대가를 부르면서 없어요 오늘? 내가 오늘 그거 아니자 그러고 했는데 어저께 만났던 어떤 분이 저를 남대문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었대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가 너무 달라서 어색하다며. 그때 어땠는데요? 했더니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는 이렇게 조신하게. 네, 학습지도조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저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지? 잘 믿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현장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기대를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힘들어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이 뭐였어요? 이상한 사장님들이 있다. 그 이상한 사장님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얘기했고 들어서자마자 1, 2년 동안 그걸 계속 울고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본안심사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ILO 핵심 협약 비준해서 우리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어요. 할 의지도 없으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노동계약이랑 바꾸자고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원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원 구몬의 2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동 충당 제도. 이건 뭐냐면 회비를 회원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교사급여에서 동의 절차 없이 분명히 위탁계약서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가져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불공정한 거래 행위 아니냐. 그리고 2번째, 2017년에 위탁계약서 바꾸면서 분명히 2가지 제도를 공존할 수 있다고 너네가 공지하지 않아서 일부 지역의 선생님들은 제도를 바꾸면 급여가 월 몇십만 원씩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 이것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라고 세종시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면 본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심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죠. 우리 구몬지부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막 서명하고 자기가 이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는지를 막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 급여 명세표를 노동조합에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정위에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답변이 왔죠. 그런데 이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그 객관적인 자료는 제도를 시행한 회사의 요구에서 받으면 될 것이지 왜 우리에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노동조합에 전화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해서 물어서 어떤 자료가 필요했는지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달라고 해서. 하지만 공정위의 전화통은 늘 불통이거나 당사자가 외부 출장이라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애타게 애인도 아닌데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막 자꾸 반복되니까 별로 믿지 않는데 막 마음에 상처기가 막 생겨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학습지 노조에서 분기에 한 번씩 조합 소식지를 발송을 해요. 그런데 조합 소식지 내용 중에서 이 조합원들 인터뷰하는 글을 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흥에 있는 어떤 조합원을 만나러 갔죠. 구몬 조합원을 만나러 갔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왜 노조에 가입하셨어요? 자기는 울산에서 자기를 만나러 지부장님이 오셨는데 그것 자체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조합원을 그렇게 많이 가입시키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재능에서는 15년을 싸워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투쟁했는데 나는 지금 노동조합을 새로 시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셔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다 만나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가입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되게 많이 그 상처가 다시 좀 메꿔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그러면 일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하면 부정영업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구몬에 입사한 지 8년 차인데 저녁밥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8년 동안 저녁밥을 못 먹고 지내다 보니 몸이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조합원들을 만들고 지역에서 소모임도 하시는 선생님이 내가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이 일을 꼭 해야 되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만둘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또 상처가 확 났겠죠. 근데 우리 조합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수업을 조금만 하면 되지. 근데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을 조금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수업 나가기 전까지 수업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채점하는 거, 그리고 요즘 온갖 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이런 공짜 노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값, 차비, 휴대폰 다 누가 내요? 저희가 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구몬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서 채점까지 하고 하루 13시간, 14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저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많은 조합원들이 오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 빨간펜 조합원님들도 오시고 아픈 딸까지 데리고 왔네요. 조합원님들도 오시고 우리 구몬 송파지국 조합원님들도 오시고 우리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 그리고 힘들게 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보면 자꾸 상처받죠. 그런데 길게 보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빨간펜 선생님 오셨으니까 빨간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빨간펜 지국장 김명영입니다. 제가 자꾸 식사 시간을 늦추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았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구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희 이 교원 구몬, 교원 빨간펜에 입사를 할 때 영업회사라는 것을 알고 영업회사라고 혹시 알고 입사를 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 또한 교원 빨간펜이 영업회사인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매출 압박을 했느냐, 왜 늦은 시간까지 집에 보내지 않고 매출을 하라고 했고 왜 허위 계약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매출을 올리게 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를 관리했던 지국장, 센터장, 단장들을 하다못해 실장들까지 나와서 한 말이 영업회사니까요. 영업회사니까 영업을 잘하라고 독려를 했대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동료를 저희는 받고 밤 10시, 11시까지 수업하러 다니시고 저희는 그 동료를 받고 밤 10시, 11시까지 가짜 계약을 맞춰가면서까지 매출을 올렸던 거예요. 영업회사래요. 저희는 아직도. 그리고 수많은 광고를 하면서 교육회사라고 하지 않나요? 장평순 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책 만들고 학습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단 한 번도 영업하는 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영업사원이었던 겁니다. 영업하는 회사, 영업하는 교원 그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냥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처음 센터를 방문하면 교육을 받으면 하는 첫 번째 듣는 말이 어머 선생님 이었어요. 뭐 빨간펜 선생님 되신 걸 축하드려요. 어머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죠. 왜 저희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왜 자기네들을 우리를 교육하는 시간에도 학습지 회사, 교육하는 회사, 교육학습 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영업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고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도 저희한테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번에 저희가 사실 하기 수없이 퇴사를 하고 난 후 저희가 수없이 회사에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급여를 받았던 거예요? 왜 이런 판매 수당을 받았던 거예요? 왜 제 돈에서 이런 게 다 제해졌던 거예요? 수없이 물어봤지만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 계속 넘어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애인한테 전화하듯이 저희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 받지도 않고 하물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머 우리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해놨나 봐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받아주질 않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조회를 그래서 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정상 루트를 통해라.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꾸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없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왜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법적으로 하라 그래서 법적으로 물어봤더니 이제는 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저희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빨간펜을 통해서 또 노조에서 이렇게 시위를 집회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신 덕분에 많은 제가 일했을 당시보다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저희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알려진 탓이겠죠. 왜 교원은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출근 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수당 체계도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있었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고 부당함을 알면서도 계속 네네네 한 대가로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들을 당했던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그러면 바꾸잖아요. 출근 시간 너무 이르다고 얘기하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바꿨고 출근 수당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재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왜 출근하지 않는 선생님들 4번 살려두고 그 사람들로 B코드 자꾸 만들게 하냐, 가짜 계약 만들게 하냐,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홀로 지국장 판매 코드 없는데 왜 출근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 그 지국에서는 매출이 2천 3천씩 올라가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 달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번 달 말로 해서 오늘이겠죠. 해서 출근하지 않는 선생님들 4번을 싹 다 정리하라고 단장님이 지시를 내렸대요.
단장님이 지시를 단장님이 알아서 그 총괄단만 했을까요?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꾸고 못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최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바꿔주는 그런 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 중에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모는 채점 수당은 받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채점 수당은 받습니다. 받는 과목도 있고 안 받는 과목도 있지만